자, 요번에 이제 볼 곳은 이제 그 장거정에 관련된 개혁이거든요. 장거정이 집권할 때는 이 신종 때요. 근데 이 신종은 이제 만력제죠. 그래서 이 만력제가 거의 한 40년 동안 집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입장 볼 때는 상당히 불행한 거죠. 제일 무능한 왕이 황제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력제가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은 실제 정치는 이 장거정이 인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거정 사후에 한 30 년간은 이제 만력제가 인제 정치를 했던 거고요. 자, 그런 내용을 볼게요. 자, 세종의 장기간에 걸친 부패 정치가 막을 내리고 목종이 24 살을 즉위했다. 그러자 현명한 목종은 그 제2 육려만에 급서하고 열세 신종이 이제 즉위를 했는데 이 만력제죠. 이 당시 명나라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환란에 계속되었다 해서 요 부분은 이제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배경이 좀 약간 짤막해 가지고 잠깐 이제 보충 설명하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장거정의 이제 배경은 북로남해의 이민족 침입, 재정 악화, 그리고 농업 생산의 증대와 부역제 모순의 이갑질 해치가 일어났고요. 거기에다 이제 한간의 횡포, 그리고 관료기강의 문란 등등 이런 이제 북로남해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있었다. 이런 배경 아래에 있었고요. 장거정의 그 정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군영 정치를 했다는 거야. 그 당시에 제일 이제 강했던 세력들이 한간이잖아요. 한간이 있고 이 한간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도관들 원간 세력도 있었어요. 이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이었던 이제 그 장거정의 내각 세력들은 한간과 이 가도관 사이에 어떤 편도 들지 않고 서로 간에 뭐냐면 균형을 취했던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 한간과 가도관을 적당하게 이제 뭐냐면 통제를 하면서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이걸 바탕으로 개혁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장거정이 인제 했던 이런 한강과 가도 간의 균형 정치는 이게 균형이 장거정 사후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는 깨지게 되면서 인제 한간의 권한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하죠. 예, 그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정치상의 다양한 세력 관계를 이용해서 균형을 취하면서도 이를 통제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개혁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볼게요. 자, 배경 관련된 내용이 두 번째 전략부터 있는데요. 보면 박구는 북로남해의 하가 계속되었고 안호는 명대사에 이제 지탱하고 있던 이갑제가 붕괴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자, 이런 급박한 이 상황에서 그 대학사인 장거정이 정권을 장악해서 10 년간 가감한 혁신 정치를 추진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했다. 자, 거기에다가 인제 이런 배경 아래서 외에도 재정 악화, 군사비 등이 많이 지출이 됐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한간의 횡포, 관료기관의 문란, 그다음에 인제 뭐 사회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같이 인제 하면서 개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거정의 개혁 정책 관련된 내용 또 계속 읽어 볼게요. 자, 장거정은 먼저 대외 정책으로 북로의 한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몽고와 하의를 맺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마실을 열고서 몽골의 생화품을 교육했다. 그래서 몽골 간의 인제 이런 화평은 뭐냐 경제적인 목적은 아니겠죠. 예. 그건 이제 뭐냐 그 몽골하고 화해를 그 뭐냐면 그 하친을 맺으면 그만큼 몽골의 침입이 덜할 거고 그걸 통해서 인제 군사비를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또 그 사천 남 서남 지역에가 남방의 강공 지역을 편정하면서 요동 지방에는 이성량은 앞에서 얘기했처럼 인제 조선인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을 파견해서 만주족을 관리했고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긴 또 안 나와 있지만 인제 여기 나와 있나? 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인제 또 뭐냐 왜군을 속탄했어요, 왜군. 자, 왜군을 소탕했다. 요 관련된 내용인데 하여튼 왜구의 소탕과 그다음 몽골 간의 어떤 그 강화 등으로 해서 군사비 절감 효과를 이제 낳게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장거의 혁신 정책은 대내 정책으로 더욱 확실한 효과를 거뒀는데 그 관리 기강을 바로잡고 행정 개혁을 위해 고성법을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가도관과 한관을 통일함으로써 황제권을 강화하고요. 관료의 책임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였다. 자, 이에 따라 그 결과로
관료가 황제 재가를 받은 사안은 반드시 기간 내에 해결하여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관료의 근무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관료의 행정 능력을 내각이 직접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법제상 종속관계 없었던 관료 체제 안에서 내각의 서열이 가장 위에 서게 되고 수보의 권한이 법제적으로 보장받는 관료 통제가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요 앞부분은 이제 뭐냐면 그 내용 관련된 내용이고 요 뒷부분은 결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 부분이 이제 뭐냐면 그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요약했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 빼먹었네.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할게요. 여기 보면 잠깐 정리한 걸 좀 볼게요. 자, 이게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은 이제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목적은 이제 관료의 기강을 바꿀 행정 개혁을 하기 위한 거고 내용을 보면 가도관과 한관을 통제하면서 상대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관료의 책임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관료가 한제의 재가를 받은 사안은 반드시 기간 내에 해결해야 돼. 그리고 그 결과가 관료 평가에도 이제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문 처리 보고의 문책을 세 볼로 작성해 가지고 지방, 육가, 내각에 전가해. 그러니까 이 지방은 지방의 관리들이죠. 그래서 지방관리 한부 전달하고 육가, 육부에 인제 뭐냐면 가도관은 얘기야. 이게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제 우리의 가도관, 그러니까 언관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언관이 따로 이제 독립돼 있잖아요, 언관기관이요. 그래서 인제 3 사라고 해 있고 인제 어 독립돼 있죠. 사관원, 사원보 이런 것들이 독립돼 있는데 중국에서는 독립돼 있지 않고 육부 각부의 언관이 있어요. 예. 이걸 이제 육가라고 해요, 육가. 그다음 내각이 있는데 만약에 인제 지방에서 인제 업무를 할당받았으면 그 업무를 할당받은 것을 인제 누가 관리 감독을 하냐면 육부가 관리 감독해요. 근데 육부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육가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됐으면 내각이 관리 감독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각이 인제 지방 관리들과 육가의 그 관리 감독을 하게 됨으로써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관리 감독권을 인제 행사해 가지고 이 지방과 그 관리들과 요런 육부들 조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기한 내에 일은 반드시 처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관료의 근무 평가를 통해서 상벌을 주고 최종적으로 이게 감독 권한이 내각이 가지면서 내각이 지방 관리와 육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각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각 수보죠. 그래서 내각 수보의 권한도 제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보의 권한이 법제적으로 보장받으면서 관료 통제 기능이 강화됐다. 요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강자중국사에 설명을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 내용은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관료가 상주하여 황제 재가를 얻은 사안은 반드시 되도록 하여 이대 완급과 거리 원근에 따라서 기한을 정하고 그 집행 여부를 최고로 만들어 매달 보고하고 매 총결을 지어서 지연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책임 추궁을 해내고 관료의 근무 평가를 이에 반영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제 3번을 작성했다는데 요거는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 지방과 육가와 내각에서 각각의 인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책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그 일의 처리상을 파악하고 뭐냐면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근무 평가를 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걸 뭐 만들어서 3 개로 나눠 줬다는 건데 좀 수정을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예. 자, 그래서 계속 읽어 볼게요. 따라서 지방과는 관할 지역의 세역 수치, 유적의 발생 등에 대해서 철저한 보고와 해결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 고성급의 CC에는 지방의 무한관을 지칭하면 부원에서 적발하고 부원에서 기피하면 육가가 그러니까 무한관은 지방 말단 관리고 요 부원 같은 경우에 지방관을 이제 통제하는 이제 좀 상급 지방관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상급 지방관이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면 육가에서 육부의 가도관에서 들춰내고 육가에서 숨기면 각신 그러니까 내각 대신에 들춰내고 하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최종적인 그 관리 감독관은 누가 내각이 갖도록 한 거죠. 즉 종래 법제상으로 아무런 통속 관계를 가지지 않았던 내각이 관료 체계의 정점을 위치하게 되고 수보의 권한이 법제적으로 보장받고 모든 관료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내각 수보 내각은 뭐냐면 어 법전에 명나라 법전에 명시돼 있던 기관은 아니에요. 관례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비변사 같은 그런 조직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장거정의 개혁 중에 가장 볼 만한 것은 재정 개혁이죠. 이 개혁으로서 인제 보면 재무행정의 정비와 간청에서 재정 절감을 철저히 시행하여 국고의 충실을 가했고요. 그다음에 대토지 사유에 따른 은전 300만 견을 이제 찾아냈고 균형 있는 이제 세역 진수를 위해 기초 작업하여 정부의 토지를 측량했고요.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 가지고 뭐냐면 실시한 게 일주편법이죠. 보통 인제 그 기출 문제 보시면 어 양세법하고 일주편법하고 지정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정 문제 일주편법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요게. 음. 일주편법이 나왔는데 자 일주편법이라는 것은 인제 그 명락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외적인 정책 측면에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보충해 갖고 좀 얘기할게요. 잠깐 보면 자 1조 편법이 인제 03년 기출문제 나왔고 다른 그 기출 예문에서도 여러 번 언급돼 있고요. 그 예전에 인제 그 2차 기출문제 중에 명정시대 재정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도 나왔고 그래서 여러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먼저 인제 1조 편법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03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그 당시 인제 보면 신항로 개척 이후에 그 당시 아메리카의 그 은이 그 당시 서유럽을 거쳐서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많이 갔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단 같은 걸 갖다 팔았잖아요, 서유럽에.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명나 같은 경우에는 은본위제를 이제 실시를 했어요. 예. 은본위제 실시 과정은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때 은의 가격이 금하고 비율이 3대 1 이야.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10대 1 정도 되니까 근데 여기는 3대 1 이니까 은값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뭐 멕시코 은이든 여기 어 그다음에 일본의 은이든 다 이제 중국에 모여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은경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활성화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금 제도도 은납화가 되죠. 은납화 과정은 뒤에 좀 얘기가 있지만 하여튼 이 은납화 과정이 뭐 하루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은납화가 인제 주로 했던 것이 인제 주로 강남 지역에서 인제 은납화가 이루어지고 강보 확산하는 식으로 이제 했는데 자 이렇게 은경제가 보급되고 하니까 세금도 은납으로 인제 하게 되죠, 은납으로. 예. 그리고 심지어는 조세뿐만 아니라 역도 은납화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인제 뭐냐면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종전의 복잡한 세금을 좀 정리하 단순화시키고 이걸 은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이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1조 편법 이전에 쪼금씩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다 설명하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자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뭐냐면 이 명나라 때 1조 편법이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은납화와 다양한 이게 뭐냐면 세제를 정리하는 그 작업들이 그 하나로 이제 마무리된 게 1조 편법이고 1조 편법은 강남을 바탕으로 한 세제를 바탕으로 한 거야 이걸. 예. 자 그 배경을 볼게요. 은경제 보급, 그다음 대토지 소유 확산,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토지 사유 관계가 복잡해지자. 이거는 뭐냐면 인제 그 뒤에 얘기했지만 일전 양주제죠. 일전 양주제 얘기했을 거예요. 소유권하고 경작권이 인제 나눠지고 경작권 이런 것들이 인제 송나라 때부터 등장했다가 명나라 때 일반화됐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갑제 분계나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이 관례 봉급 지급의 편리 등 해 가지고 이제 응납화가 진행되는데 요게 예전에 11년 기출문제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요건 따로 떼서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하고요. 자 목적은 복잡한 부역 징수 체계를 정비해서 징세를 호일화시키고 이게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징세와 정세를 통합을 했는데 그 복잡한 체제를 얘기하면 되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정도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고 "민의 가중한 부담을 감소시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제 복잡한 세목을 두 가지로 이제 통합을 하죠. 지세와 정세로 통합해요. 지세라는 건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토지 소유에 비례해 갖고 세금을 내는 게 지세죠. 토지에 부과되는 거고 정세라는 건 그 성인 남자들에게 부과되는 건데 단 이 성인 남자는 어떤 거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성인 남자들에게 부과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토지를 소유한 성인 남자들 그러니까 지주들이 이걸 누구한테 부과하냐면 소작인들에게 부과해요. 이게 실제로 소작인들이 부과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지세와 정세를 통합해서 은으로 납부했다. 그러니까 복잡한 세금을 두 개 세목으로 해 가지고 은으로 납부했다.
그래서 종전의 양세법 같은 경우에는 지세와 호세로 나눴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잡세가 부과되죠. 그러니까 세금이 더 복잡해지니까 명나라 때는 이런 그 잡다한 세금을 다시 통합을 해 갖고 지세와 정세로 해 갖고 걷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인제 완전한 통합은 아니고 그 외에도 인제 통합되지 않는 몇 가지 세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간수간해법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나중에 이제 지자기 지정음제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때잖아요. 요게 이제 정세를 어 지세로 통합을 시키죠. 요것도 시험문에 나오죠. 그래서 지세만 이제 단독을 걷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은으로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요게 이제 모든 그 세계의 은이 다 어디요? 명나라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인제 요 과정들이 있는데, 요 과정도 이제 따로 제가 그 관련돼 가지고 인제 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예. 자, 하여튼 장거정 관련된 개혁이 있고, 예전에 인제 2차 기출문제 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게 관련 사료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인제 뭐 태창, 태창이라는 것은 인제 중앙에 있는 큰 창고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돈이 그 곡식이 가득해서 상당히 풍족하게 살았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면 '아, 이때는 장거정 관련된 그 개혁을 통해 나타난 형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정훈제 실시, 장거정의 어떤 개혁, 그다음 군사비 절감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제 '국가의 어떤 재정이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결과 보면 농민의 부담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조세의 은납화에 따른 은의 유통이 촉진하여, 물론 예전부터 쪼금씩 이제 은납화되기 시작했는데, 요걸 결정했던 최종적인 결정판은 뭐냐면 요거다. 지정은 이제 일주품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은의 유통해서 상품화폐 경제를 발달했다. 그래서 촉진시켜서 인제 상품화폐 발달 을 더 촉진시켰고요. 국가 재정 수익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인제 조세제도 변화 정리를 좀 해 놨고, 거기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명나라가 초창기 때는 앞에서 홍모전 같은 동전이가 그다음 지폐를 사용했다고 했죠. 지폐가 보초, 교초라고 하는. 근데 이제 원나라와 달리 교환 가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인제 흐지부지 됐고, 동전은 이제 사용하긴 하는데 고액 화폐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고액 화폐로 이제 사용했던 것이 은인데, 요때 인제 주로 은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마제은 형태로 했어요. 마제은은 말굽 있죠. 말굽처럼 생겼다 해서 마제은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나라 말기 때부터 쪼금씩 등장했다가 명청 시대 때 확산됐거든요. 그래서 명청 시대 때 사극들 보면 요 마제은이 자주 보여요. 이거는 국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가 만들지 않고 개인이 만든,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뭐 은만 함량만 이게 순도가 중요한 거지, 국가나 개인이 누가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금이나 은을 살 때 이거 미국이 만들었고 한국이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금과 은이 얼마나 함량이 제도 순도가 얼마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이 만들었어요, 이 마제은은.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마제은은 인제 있고, 이건 마제은은 고액 화폐고요. 이거는 인제 좀 약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전의 가격의 어떤 뭐냐면 가치가 더 결정되죠. 그래서 오늘날 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전의 그 가치가 결정되고, 은을 기준으로 해서 또 금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은본위 형태가 이제 이루어졌다. 그 통화 정책이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송나라 때의 동본위, 그다음에 이제 원나라 때 지폐, 그리고 명청 시대 때 은본위, 요렇게 해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앞에서 언급한 이제 재정 개혁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뭐 동계 내용이 너무 짤막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재정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보충을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재무 행정을 정비와 간첩의 재정 절감이 있는데, 요 내용들이 있는데, 요 관련돼서 좀 더 설명을 하면 그 장과장이 집권할 때는 긴축개혁을 했어요. 긴축개혁이란 뭐냐면 지출과 그 뭐냐면 수입, 지출하고 이제 수입 중에 지출을 줄이고 수익을 올리는 정책이죠. 예, 재정 흑자를 노리는 거야. 그래서 인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식의 그 긴축 개혁을 했냐. 지방 재정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했어요. 그래서 지방 간은 하여금 관할 지역의 세입과 세출, 존유, 기운, 체납상을 규정한 주소책을 매년 후보에 이제 보고해서 감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고가에 반영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용어로 설명을 하면, 세입이나 세출은 좀 알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고, 존유는 뭐냐면 지방 자치의 경비예요.
지방자치 경비. 그다음 기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앙에 올리는 세금이야. 그러니까 들어온 세금 중에 자기 지방에 쓰는 그 경비는 놔두고 나머지는 뭐냐면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인제 어떤 식으로 인제 교과에 반영하냐면 존류는 뭐냐면 최대한 낮추고 기운을 높이는 방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국가의 지방 세금 중에 국가에 올리는 기운이 높을수록 많을수록 그 관리는 이제 일을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기운을 이제 높은 관리들에게 이제 높은 이제 승진 점수를 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지방 가는 입장일 때는 일단 모든 것을 쪼금만 진짜 최소한 남기고 다 중앙에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지방 자체 경비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걸 또 메꿔야 되잖아. 어떻게든 지방을 운영해야 되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이제 잡세가 부과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정은 이제 그 1조 뽀뽀 시시에서 마치 인제 정세와 이제 뭐냐면 정세한테 지세하고 정세와 정세만 이제 딱 고정한 것처럼 두 가지 세금을 걷는 것도 있지만 지정은자 실시하는 이후에도 계속 잡세가 부과되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잡세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뭐냐면 1조 펌 아니 제가 말이 잘못했는데 그 1조 펌프 실시하고 나서도 계속 이 잡세가 부과되는 거야. 1조 펌프 이제 두 가지를 걷잖아요. 지세와 정세였지만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인 잡세가 이제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1조 펌프 실시하는 후에도 존류가 있기 때문에 존류가. 예. 이 존류가 너무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잡세가 부과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다시 인제 뭐냐면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청량학대 지정 문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이게 좀 중국의 국룰이야. 그래 갖고 중앙 재정이 인제 뭐냐면 이렇게 보면 중앙 재정하고 지방 재정이 있으면 중앙 재정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지방 재정을 상당히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 지방 재정에서 잡세가 생기면 또 뭐냐면 요걸 메꾸기 위해 이제 이걸 또 정리하기 위해서 인제 뭐 양세법이 만들어지고, 또 양세법에 플러스 알파해서 또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 또 이걸 정리해서 1조 펌프가 만들어지고, 1조 펌프가 악화치면 이게 또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 또 이 잡세가 생기고 또 잡세를 또 정리하기 위해서 지정을 실시하고, 이런 식의 인제 뭐 형태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중앙의 세금을 지방 재정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지방 재정의 악화가 불러일으키고, 그걸 또 메꾸기 위해서 잡세가 행해지고, 잡세를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뭐 일족분법 지정 문제가 실시하고. 자, 이런 것도 했다. 그래서 인제 좀 약간 이게 문제점이 일어난 거죠. 이 존류가 좀 권한이 약해 존류가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 자, 그다음 호부에서는 보면 각성별로 관리했던 관리 체제를 항목별로 이제 관할 체계로 바뀌어요. 지금 책임 소재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제 호부에서 책임을 물을 때 이 호부가 관리하는 이제 각성의 책임을 물 때 성별로 이제 지출을 이제 성향을 이제 파악한 거야, 수입과 지출을. 근데 그게 아니라 성별로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인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성별의 그 안에 관리들이 많으니까 책임 회피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출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본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요 지출에 해당하는 관리에 맞는 그 예산을 책임지는 관리들의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인제 줄이는 방식으로 했고, 그래서 인제 있고 앞에 인제 그 1조 편별 세역 징수 개혁도 인제 재정 개혁, 긴축 개혁에 연결돼 있다. 그래서 지방 재정을 자율성을 제한해서 존류를 낮추고 기운을 올리는 방식으로 했다. 근데 문제점은 잡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또 하나 통합하기 위해서 지정은제를 실시한 배경이 되었던 거고요. 또 호부에서 앞에 성별로 이렇게 했던 거를 항목별로 해 갖고 그때 세역에 대해서 인제 책임진 관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책을 물 수 있도록 하게 됐고, 1조 편법 같은 것도 인제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인제 1조 편법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볼게요. 1조 편법은 당의 양세법 이래의 조세 제도를 한 제도의 대개혁이 있다. 그녀 장거정 만년에는 이 태창이 아니라 대창이 아니라 보통 태창이라고 하는데, 예. 하여튼 태창의 곡식은 10 년에 먹을 수 있고 국구에 남은 이제 금은 400만 원 양에 달했다. 그래서 요때 태창은 이제 중앙에 있는 뭐냐면 창고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기출 예문에.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이와 같은 이제 행정 재정 개혁과 함께 명중기 이후 난로 쇠퇴해가는 사풍을 진작시켰다. 또 교육계에서 그 비중이 높아지는 서원을 억압하고 쇠퇴 일로 있는 간악을 진흥시키고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인제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거정 정치의 이제 혁신 정치 한계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장거정 정치를 보면, 자, 보면 장거정의 이제 혁신 정치는 만려 10년에 그가 병사하면서 신종의 친정 시대에 맞으면서 일변했다. 그래서 그 장거정이 했던 이제 그 개혁들 있죠. 그래서 개혁들이 장거정이 죽자마자 다 이제 도남을 타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장거정 사망과 방자한 신종의 집권을 계기로 이 신종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오직 여자와 수대만 관심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은 후에 무덤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북경에 가 보면 그 명나라 때 13릉이 있어요. 13 명의 황제의 무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무덤이 뭐냐면 정릉이에요. 정릉. 정릉. 자, 이 정릉 만드는데 막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진짜 짠돌이에요. 근데 다만 예전에처럼 조선에게는 진심이었죠. 예. 임진왜란 때 재정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했어요. 예. 우리 입장으로 때는 상당히 좋은 황제죠, 이 신종이. 자, 하여튼 신종의 집권을 계기로 신종의 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부와 가도간, 그다음 한림이 중심이 되는 장거정을 탄압하고 그의 혁신 정치를 폐지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엿보이는 부관 육시와 가산 정보를 다내는데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자, 장거정 사후의 이와 같은 상황은 명중기 이후의 사회 경제의 변화, 특히 이갑제 해체 이후의 항촌사회 질서를 지방의 신사층이 장악하게 돼서 비롯됐다. 자, 이 지방의 신사층들은 이제 주로 어디냐? 강남 신사층이죠. 강남 신사층. 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말해 지방의 이제 세력을 갖고 있는 신사층과 지방 관료는 이미 중앙의 통제에 벗어나 한초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변신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장거정 전제 정치에 맹렬한 반대를 했다. 그래서 그가 죽자 곧바로 장거정을 신사층의 이익이 파괴한 독재자로 몰아 그의 처단을 서슴지 않았다. 자, 요걸 이제 좀 보면 자, 정치적 이념을 보면 장거정이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항제권 강화거든. 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각은 분권 공치를 내세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대대파들이 인제 그 내각을 장악하면서 이게 황제권 강화로 바뀌었다고 했죠. 근데 이게 뭐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 이제 신사 계층들이 내세웠던 그 당시 그 분권 공치의 주장과 뭐냐면 대치할 수밖에 없죠. 신사들 입장일 때는 정치라는 것은 황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 사대부와 신사 계층과 나눠서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대개 보면 장거정의 인제 그 경제 내용을 보면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해 갖고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 이 세금을 주로 어디에서 걷었냐? 강남에서 걷었어. 예. 그 당시 강남 지역 있죠? 여기가 이제 노른자 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남 신사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어.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강남 신사뿐만 아니라 민중들도 반발할 수밖에 없어, 강남의 민중들도. 왜냐하면 세금을 여기 뭐 잘 산다고 해서 이제 강남 그 양지각 유역 지으면 막 뒤집다 붓게 세금을 징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남 신사들과 민중들이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공유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신사들은 이 민중들의 어떤 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강남 신사들의 어떤 들이 그 양쯔강 유역의 인제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지역의 그 대변자로.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제 뭐냐면 어 장거정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장거정 사후에도 나타나요. 장거정 사후에도. 예.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는 한간파들, 비내각파 그 한간파들과 그 비독립당 세력들과 이에 반해서 인제 그 뭐냐면 어 그 독립당 세력들의 다툼. 그리고 세금도 인제 뭐냐면 그 망년제 때에 뭐 그 여기 만년제 3대 원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사력을 많이 필요하니까 강남에서 뜯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남 신사들이나 민중들이 단결해서 그거에 저항하는 것들이 보이고 시작했고요. 그래서 직용해병도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장거정 사후의 정치 형태가 이런 형태가 이제 대립구도가 이후에도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강남 신사들의 문제점이 뭐냐? 이 신사들과 그 뒤에 이제 독립운동 복사된 문제점이 뭐냐면 비판은 좋은데 대안이 없는 거야, 대안이. 그냥 무조건 비판이야. 그러니까 자기 그 지역의 이해관계에만 민감하고 권력 그 분배만 외칠 뿐이지 실제로 그 당시에 사회경제적 문화나 사회경제적 여러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장시 그 뭐 제시하지 못해요. 예. 실질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점이죠.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명예재정의 파탄에 몰고 된 명령 이제 만적 3대 원정, 즉 영하 지방에서 쳐든 몽골의 무관, 보베이의 반란 진압과, 그다음에 조선의 우리나라 관련됐죠. 임진왜란의 출병, 예. 그다음 반주의 토사인 양의 반란 진압인데, 요게 인제 신력제 만 3대 원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군사비 진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등에 과도한 군사비 지출하면서 군력이 많이 상세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거기에다 또 인제 뭐냐 궁궐도 인제 불타 없어지고 그래요. 다시 지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요거를 인제 뭐냐면 메꾸기 위해서 그 당시 상세와 강세를 인제 부과하죠. 상세, 강세. 예. 상세는 이제 상업 목적에서 이제 상인들에게 부과했던 거고, 강세 같은 경우에는 강상업자들에게 부과했던 건데, 주로 여기는 누구 지역별로 어디 있어 강남이 많겠죠, 강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남 신사들과 민중들의 어떤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 강세하가 일어나죠. 이거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황제의 명을 받은 한간의 업무 중에 조세징수 업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각지에 이제 파견돼서 은강사 개발과 그다음 물품 통과세, 상세를 징수했다. 요때 상세라는 것은 이금 형식으로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 딱 그 도시의 길목에 딱 관세서를 이제 검문소를 두고 여기에서 이제 통과된 상품을 상인들에게 부과했던 것이 뭐냐면 상세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때 인제 한관들이 전국 각지에 파견되면서 그 지역의 무대박을 또 결탁해 가고 강제로 이제 두들겨 패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온 직용의 병 같은 것들이 소주지에서 인제 소지 지역에서 인제 반란이 일어난 거죠. 자, 이에 이제 대해 이제 각지의 반란이 나오고, 농민과 도시의 상인뿐만 아니라 요 항신 계층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긴밀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자, 이래서 인제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반한간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죠. 한간과 관련돼 갖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 관련에 넘어가기 전에 인제 또 장거전과 관련된 그 한인중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자,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볼게요.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247 페이지 보세요. 자, 북로남해인데 이거 간단하게 적혀 있어, 북로남해는. 그냥 같이 읽을게요, 그냥. 예. 자, 그 수보의 권한 얘기까지 하다가 인제 끊어졌는데, 여기부터 보죠. 자, 수보의 권한은 황제의 권력이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속되었다가 만력제 초에 수보에 있는 장거정에 이르러 그 권력이 절정이 됐다. 이 고성법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안으로는 사회 경제적 변화와 이갑제 붕괴로 질서가 동요하고, 밖으로는 타타르족과 외구의 침략에 시달렸던 북로 남해의 위기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거정은 내정의 개혁과 대외 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관리가 상주의 항제 재가를 얻은 사는 집행여부를 매달 보고하고, 매년 결산을 하게 하여 일이 지연되거나 보고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을 추궁해 관리의 근무평가에 반영한 고성법을 내정계의 주요한 부분이었고, 고성법에서 내각이 최종적으로 관리에 대한 평가를 맡게 됨에 따라서 내각은 관료기의 정점을 차지하고 수보는 막강한 권한을 누리게 됐다. 자, 고성보 관료체계가 인제 그 상호 견제하고 견제하고 고성보 관료계가 상호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상관을 통해서 이를 독려하면서 효율성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성법의 내용과 그 결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또 장거제의 가장 역점을 둔 게 재정 개혁인데, 긴축 재정을 통해서 경비 절감한 국고에 잉여가 생겨냈다. 그리고 조세 징수 실적을 고가에 반영하여 가게 되고, 재정에 대한 지방 간의 자율성을 제한했다. 자율성 제한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방에 올리는 비율, 그러니까 중앙에 올리는 비율에 따라서 고가의 성적 평가를 하게 됐다. 예. 그러다 보니 지방 재정이 고갈되게 되면서 또 거기에다 1조 법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잡세가 또 계속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숨어 있는 세월을 어 찾아내기 위해서 전국적인 토지 측량을 실시해서 이에 근거해 조세를 통합해 은어 납부하는 1조 편법을 실시하여 조세 징수를 개혁을 단행했다. 장거정은 또 북쪽 병건을 괴롭혔던 탁타르의 알타칸을
순위항을 봉하고 무역을 허가하는 하의를 마실에 설치했죠. 하의를 막고 대강경파를 누르고 강화 정책을 취하했다. 자, 몽골과의 이제 평화 유지는 군사비를 절감시키고 재정에 도움이 되었다. 자, 이와 같은 재정 개혁과 타평책으로 장거리 죽기 전까지 국고에 상당한 예 잉여로 비축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장거리 개혁은 그의 정책에 대한 비판 세력을 가차없이 타협하는 데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해 관료에게 통제했기 때문에 그의 사후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고성법에 저촉될까 봐 원간의 비판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고 장거정이 제야 지식인들의 비판을 막기 위해서 서원을 폐쇄하는 등 언론을 막았기 때문에 간학 진원책으로 진흥책으로 서원을 이제 폐쇄를 했죠. 자, 때문에 사후에 그의 통제에 대한 후에 독립당이라고 결집된 관료들이 격렬한 비판이 나온 건 당연하다. 그에 대한 탄핵은 고성법이 폐지되고 장거리 혈표가 수청되어 10년에 걸쳐 그의 개혁 정책 끝이 났다. 자, 장거정의 이제 그 개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내의 위기 상황에서 중앙 집권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는 기여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각 수보는 이미 폐지된 중서성의 승상과 같이 법제적 육부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었고 장거정이라는 개인이 황제 권력을 비호해 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내각 수보가 뭐 법제적 권한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앞에서는 고성법에서는 법제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둘 간에 어떤 이제 모순점이 생기는 거죠. 이건 이제 적당히 타협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재상들이 권한을 갖고 있었고 이 법제적으로 갖고 있었죠. 내각 수보는 관례적으로 있다가 이제 고성법에서 법제적 수관 뭐냐면 수단 그 법제적인 어떤 그 권한을 인정받았잖아. 근데 이 드 등가를 볼 수 없다는 거죠. 한 그 내각 그 신당은 전체적으로 인제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고 내각 수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하는 권한이에요? 그 관리 감독권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승상의 권한이 훨씬 더 컸다는 거지. 예. 법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인정받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내각 수보의 권한이 승상의 권한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장거전의 권한은 승상이나 제도적 권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황제 권력의 비호. 뭐 황제가 이제 권력을 이제 정치를 놓고 다 맡겼잖아요. 그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장거전이 그걸 믿고 했다는 거죠. 예. 따라서 관료계의 동조를 받지 못한 그의 계획은 사후에 지속될 수 없었다. 황제 권력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명대의 내각 정치는 장거정의 단계에서 절정에 달하는 뒤 자칭 쇠퇴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내각은 권한이 약해져. 예. 그리고 오히려 한관들이 이제 권한이 강해지고 실제 내각들은 이제 그 한관들 밑으로 들어가죠. 그 또 내각 안에서도 또 파벌들이 형성돼. 그래서 내각하고 한관이 한패를 맺고요. 그와 함께 독립당이 또 한패를 맺으면서 싸우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사만이야, 사만. 사만. 그래서 이제 실력 그 만렵제 때 인제 그 당시 독립당하고 비독립당 간의 어떤 다툼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어 사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만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예, 이거는 동계에 있거든요. 좀 볼게요, 동계.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어 557 페이지 펴 보세요. 자, 명대 단계의 특징은 송대처럼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진짜 왕실의 사소한 문제 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만화하고 이제 국분 문제 가지고 이제 항태적 책봉 문제 가지고 일어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쟁이 이제 치열하고 전개된 것은 어리석은 황제가 자신의 잘못된 뜻을 관찰하려고 부당한 생각을 요구하면서 그 이를 둘러싸고 신하들이 두 파가 갈라져 싸우게 된 것이다. 황제 측근의 궁중파, 내각파와 그 이 내각파들은 대개 보면 이제 한관들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만력제 사후에 내각의 권한은 이제 약해졌다고 했죠. 정의를 내세운 반내각파, 주로 인제 독립파들이 그것이다. 특히 명대 당쟁이 이제 격화된 것은 어린 황제와 앙군의 등극을 뽑을 수 있다. 앙군을 둘러싼 이제 한칸 세력의 정치 농단과 이에 맞서 반항간 세력 간의 치열한 전쟁이 결국 당쟁으로 격화되었다. 어리석은 황제 뒤에는 항상 간신과 한간이 도살리고 있었고 결국에 당쟁은 간신과 한간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불의 세력이 정권을 농단하게 되는 불의 세력들이 정권을 중단하게 되는 어 그 명 것이 당 명나라의 당쟁의
스틱이라고 할 수 있다. 사만을 볼게요. 자, 명대 이제 후기에 어 당장은 사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데 요게 사만이란 세 가지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안이라는 건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중국어로. 자, 그래서 이제 안이라는 건 사건이라는 의미가 사만은 세 가지 사건을 말한다. 정적, 홍안, 이국을 얘기하죠. 이게 이제 기반이 됐던 것이 이제 항태자 책봉 문제, 국보 문제죠. 이 국보 여기 있네. 예. 국보 문제야. 그래서 신종은 그 뭐냐면 장남이 있었어요. 주상락이라고. 근데 주상락을 인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얘를 임명을 해야 되잖아, 항태장을. 근데 이 사람이 인제 항태자 책봉을 믿었어. 믿었어, 계속. 왜냐하면 그 사람이 총애했던 그 부인 중에 하나 정기비나 후기인이 있는데 거기에 인제 애들이 상순을 낳으니까 얘가 오랫동안 이제 책봉을 하지 못했어요. 그 상순을 이제 책봉하고 싶은데 이게 그 집안에 인제 그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적장자가 먼저 황제를 상속하는 원칙이 있잖아요. 명분도 안 맞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제 상순을 그 상락을 또 책봉할 수도 없고 그 얘들 책봉하면 또 반대가 심할 테고 그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인제 뭐냐면 책봉하지 않았는데 이를 둘러싸고 장남을 빨리 퇴장으로 책봉할 것을 주장하는 고현성을 중심한 정의파 관료 이들은 인제 반내각파, 독립파죠. 보통 고현성은 이제 만든 게 독립파요. 자, 그다음에 퇴자 책봉을 서두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 내각파의 대립하에 격화되었다. 그래서 이들 인제 싸움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렇게 있고요. 이런 그 항태자 책봉 관련된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정치에 영향을 미쳐요. 강해군 아시죠? 이 강해군이 임진왜란 때 상당히 큰 공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명나라도 강해군을 상당히 우쭈쭈해 주고 그랬는데 끝내까지 강해군한테 이 항태자 그 항태자 아니죠. 이 왕세자죠. 왕세자의 어떤 책봉을 안 해 주는 거야, 세자 책봉을. 왜 그러냐면 강해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적자가 아니라 서자잖아요. 서자인데고 첩지 아들도 아니야. 둘째 아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형이 있었잖아요, 임해군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강해군이 그 뭐냐 책봉을 해 주면 그 당시 이제 예부에서 보기에 그 명나라 예부에서 보면 이게 인제 뭐냐면 기회로 그 당시 황제가 이걸 보고 강해군도 책봉을 했는데 예부에서 허락을 해 줬는데 물론 책봉 자체는 이제 중국에서 황제가 하지만 실제 권한은 이제 예부가 있는 거죠. 했는데 우리 뭐 내 아들 좀 뭐냐면 그 둘째 이하의 인제 상순도 황제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상락을 인제 뭐냐면 그 항태자 책봉하지 않고 요걸 기회로 핑계로 나중에 만력제가 이제 상순을 책봉할 수 있기 때문에 예부에서 강해군의 이제 세자 책봉을 막았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강해군은 그 능력이 있고 명나라가 그렇게 칭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명나라의 정치 상황 때문에 이 강해군의 세자 책봉이 항상 늦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강해군의 어떤 정통성 또한 이게 뭐냐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이게 우리나라 역사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계속 보죠. 신종은 만년 29년에 할 수 없이 독립파의 주장을 받아서 장남을 항태자 책봉을 했어. 그런데 만력 43년에 개한이 몽둥이를 들고 항태자 궁에 침입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정격한이라고 해요. 정격한. 그래서 이제 정이라는 것은 이제 몽둥이라는 뜻이고 격이라는 건 몽둥이를 뜨고 때려잡는다는 거죠. 이 격이.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둘러싸고 독립파는 철저한 조사 후 주동자를 엄벌하게 처할 것을 주장을 했다. 근데 황제는 비독립파들의 주장을 뭐 단순 사건 처리에 오히려 독립파를 제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1620년에 그다음에 신종이 58세에 죽고 태자가 이제 드디어 즉위했는데 이 사람이 강종이야. 태창제인데 강종은 본래 번역하고 이지를 앓고 있었는데 홍로시성이었던 이제 이각자라는 사람이 지금 받친 붉은 한약을 먹고 곧바로 사망했어요. 이걸 홍한아니죠. 물론 이게 홍한이 이 사람의 직접적인 어떤 사인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확히 밝혀진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그 약했는데 이거 먹고 그냥 우연찮게 인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먹고 나서 다른 이유로 우연찮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 사건이 이제 홍화관이라고 하고요. 자, 강종의 장자였던 시종이 16살 나이로 인제 소년으로 이제 황제를 즉위하는데 그래도 인제 엄청난 거죠. 안군이야. 이 시종은 뭘로 유명하냐면 위충원으로 유명하죠. 위충원이 인제 유명한 시종 시대 때 그 한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말아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갖고 뒤에 인제 시종 다음에 등장한 인제 그 숭정제 입장 때문에 억울한 게 있어. 만약에 숭정제가 인제 시종 그전에 등극을 했으면 좀 이렇게 내정 개혁을 통해서 인제 할 수 있었는데 이 시종이 너무 망쳐 놓은 거죠. 특히 그 위충원 때문에.
예. 시종은 유모인 이선시라는 여간이 한간 위치군과 공무의 권력을 독점하려고 황제와 함께 건축에 동거했어요. 독립과 관료는 이들의 동거를 반대했으나 황제는 이선시와 함께 생활하는 걸 강력히 원했고 독립과 관료는 할 수 없이 이 시를 벌궁으로 옮겨서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걸 이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궁을 옮겼다는 거야. 자, 이 당시에 항태자의 책봉을 주장했던 독립당이 득세했는데 비독립세력과 정치 전반에 걸쳐 예리하게 대입을 하고 논쟁을 벌였다. 자, 이와 같이 사안은 모두 사소한 돌발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만력 시대 이래 조정 대신 간의 어떤 대립과 분쟁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사건 처리에 황제가 등에 업고 대의 명분을 앞세우고 파당을 갈려서 치열한 당쟁을 몰고 가서 결국 명예 멸망을 자초했다. 이 와중에 이제 시종은 한간 위충홍에게 정사를 모두 맡기니 정치는 극도로 물러나게 되고 이때 이제 위충원은 이제 그 당시 자기 반대했던 독립당 세력들 그냥 해체시켜 버리죠. 그래서 결국엔 독립파가 해체되고 그걸 이은 게 뒤에 이제 복사운동이에요. 이 복사운동.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이 있고요. 그 밑에 독립당의 사회개혁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이 고용성과 관련돼 갖고 나왔는데 이 독립당은 그 지도자인 고용성이 그 당시 독립선언을 만들었거든요. 그 명칭에서 따온 거야. 예.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장거정이 죽고 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만력 시대의 중기 이후 신종은 정치를 무시하고 사치에 빠져 정치 체제의 극도 혼란에 빠졌다. 그 위에 전란이 계속되면서 재정이 악화되니 그 당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조세를 크게 올리는 반동 정치를 계속했다. 그래서 앞에서 상세나 강세 같은 걸 걸었다고 했죠. 거기에다 이제 궁궐도 그 뭐냐면 그 조용을 했어요. 궁궐이 이제 그때 불타 없어져 갖고 그때 궁정을 이제 조용한다고 만든다고 해서 재정을 많이 고갈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인제 만력 3 대장이라 갖고 인제 그 반란도 일어나고 자, 이러한 상황 혼란 속에 정치 상황을 비판하는 격렬한 정치 투쟁이 독립당을 중심으로 전개했다. 자, 독립당의 지도자 고현성은 강소성 무석형 출신으로 항태자 책봉 문제와 신중의 노용을 받아 만력 30년에 간직을 벌이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송해 명류 양씨가 세웠던 독립선언을 재건하고 여기에서 이제 독립파들의 명칭이 나온 거죠. 여기에서. 그리고 이 가정이 고용성이 이제 고향을 나와서 독립선언을 세웠던 그 가정이 예전에 기출 지문으로 한번 나왔어요. 기출 지문으로. 네. 그래서 아주 예전에 오래된 그 문제였는데 하여튼 객관식 기출 지문으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러니까 재건하고 동지 조남성가, 추원포, 고방양 등과 함께 학문 연구를 몰두하면서 강학 활동했다. 강학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유교 경전을 강의하고 이제 토론하고 그런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독립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독립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방을 바탕으로 이 독립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서원 출신자들이 중앙에 올라서 일종의 뭘 형성해? 독립파를 형성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뭐냐 누구하고 대립하는 거죠? 비독립파들. 내각파, 비독립파들과 이제 대립을 하는데 이들이 좀 내각하고 뭐 한간세력들 이렇게 인제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독립당은 정치적 혼란과 불안한 사회를 바로잡으는 개혁운동으로 끊임없이 전개하는 한편 신종 때 태자 책봉, 국뽕 문제죠. 사만 처리 등은 현실적 황제의 뜻을 거역한 민감한 정치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 독립운동의 좋은 의미는 한간의 전행, 내각 집권파의 어떤 파벌적인 정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펴였고 넓게는 이갑제 붕괴안에 초래된 사회 경제 체제의 위기를 둘러싼 정치 투쟁으로서 이론적인 이제 한계 지배 체제를 반대하고 분권 공치적인 어떤 군주주의를 포괄했다. 이 분권 공치는 앞에서 얘기했던 초창기 때는 누가 주장했죠? 내각파가 주장했죠. 근데 대내 논의를 통해 내각파가 인제 이걸 포기하고 오히려 인제 전제군주제를 주장한 반면에 인제 이걸 독립파 그러니까 강남 신사들을 중심으로 독립파들이 분권 공치적 군국주의를 포강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장거정 이후부터 계속 충돌하게 된 거야. 예. 자, 그러나 독립당은 한계도 있었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원시에 맞게 이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타협적 도덕주의를 내세운 거야. 일종의 오늘 나오는 PC주의? 제가 요번에 인제 그 뭘 봐요? 잉어공주인가? 그걸 봤는데 잉어공주에 보면 그 흑어가 나오잖아요. 잉어가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 나오는데 좀 그거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닌데
흑인 공주를 내세웠으면 그게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기존에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걸 그 백인 캐릭터인데 그걸 무시하고 흑인을 만든 게 아니라 어 따로 이제 영화를 만들어 갖고 흑인 공주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죠. 종전에 이제 그 뭐냐 잉어공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미지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예. 하여튼 오늘날 PC주의 같은 것들을 내세워서 했는데 이 비탈적 도덕주의는 당쟁을 격화시켜 결과적으로 명나라의 멸망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망하기 없다. 왜냐하면 이게 비탈적 도덕주의를 내세우면서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야. 예. 그리고 실제 대안을 뭐냐 제시하지 못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싸움만 일어나. 예. 그래서 장거장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독립한 아무런 대안 없이 이들 반대함으로써 그 현실적인 난제를 외면한 이상주의 개혁 주장이 갖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독립파가 대체로 유교적 도덕주의를 바탕으로 있는 데 반해서 비독립파는 또 이것도 그런다는 건 있어. 사적인 정신을 바탕에. 그래서 이때 비독립파들은 뭐 한간이라든지 내각세력들인데 그들 내려 그 안에서도 내각파 안에서도 파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또 싸우고 그래. 독립파도 싸우고 얘네들끼리 싸우고 하여튼 문제가 있어. 결국에는 이제 시종의 암호 어디선가 한간 위층의 공포 정치로 독립파들은 축출되고 핵심 인물이 주살되면서 조정은 한간파 일세가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이 독립운동을 이제 계승했던 그 세력들이 뭐냐면 복사운동이죠. 그래서 독립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상륙층 신사를 중심으로 한 반면에 이 복사운동 같은 경우는 강남을 중심으로 해갖고 하급 신사를 중심으로 했어. 생원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겉으로는 뭐 과거 시험을 이제 보기 위한 어떤 연구처럼 이렇게 스토리 크롭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 운동을 계승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운동이나 복사 등 그다음 강남 지역을 중시한 신사계층들이 이갑체제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뭐냐면 이갑체제 해체 과정에서 신사계층들이 부각이 됐고 이들이 이제 뭐냐 황초의 질서와 그리고 또 앞에서 이제 전제주의 어떤 지배에 저항해 갖고 나타난 것이 이제 독립과 복사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중앙에서 독립당의 탄압이 활동이 탄압을 좀 받을 쯤에 강남을 이제 중심으로 새로운 제야 세력의 정치 세력이 시작됐으니 이들 복사운동이 한다. 이렇게 했죠. 복사는 유교적 도덕적 실천을 내세운 서원과 달리 공홍보운동을 일으켰다. 겉으로 이제 이런 것들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자 각지에 조직되었다. 복사는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독서인들이 모여서 문장을 발표하고 과거 시험 답안을 출판하면서 문인들이 연합하여 결사를 이루고 정치색을 띠게 되었다. 독립당은 관료 조직이기 때문에 한강 및 한강파 관료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타박받았으나 복사는 하급 신사, 생원, 독서인이 절대 다수로서 문장 연구에 명분을 내걸고 공정하게 이제 사로 결성해서 통일된 집단 행동을 취하면서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독립의 정치 운동을 계승했다. 그래서 명나라 멸망 이후에 그 복사 운동의 멤버들은 청해 중국 지배에 대해 끊임없는 저항을 계속했다. 그러나 저항 운동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향리로 들어가 이제 학문 연구와 제자 교육을 전념하면서 저율시켰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복사운동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강제 중국사에 있는 내용인데 잠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보면 총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대안이 없다는 거야. 성리학적 기준에 따라서 PC주의만 할 뿐이지 별로 이제 그걸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야. 비판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게 비판인데 하여튼 그래서 비판만 제시하고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중국의 강남 지방을 무대로 전개되었고 이갑 체제가 해체된 가운데 항촌의 신사들 중심으로 항촌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고 자기 결정의 공적 이익을 이제 실현을 주장을 했다. 예. 그러니까 이갑제적 전제 지배 체제 해체 위기 속에 장거정은 항제 이론적인 전제 지배 체제 강화를 위해 부국 강병을 타개하려고 했고 독립복사는 항촌의 공론가, 이때 항촌과 이 공론의 이익은 강남의 이익과 공론이에요. 얘가 너무 이제 요쪽에다 강남 쪽에 이제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하니까 자 이익을 보장하는 분권 공치 주장을 상을 해결했다. 그래서 이 두 운동은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강남 신사층들이 강남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중앙 권력과 다툼이 일어나서 생겨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방향도 당연히
중앙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향, 분권 공치주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제 내각파가 추구했던 항제 이론적인 전제 지배체제와 부닥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잠깐 요게 강자 중국사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여기 한번 읽고 볼게요. 자, 1236 번을 보자. 자, 독립복사 근거 지역은 중국의 경제적 최선 지역 최선 지대인 최선진 지대로서 예 다시 할게요. 그래서 최선진 지대로서 지주제 수공업 생산 상품 생산 상업이 가장 발달하고 이갑제제가 가장 먼저 해체되기 시작한 강남 지역이다. 자, 해체하는 이 이갑제 기능을 대신해서 요 이갑제 기능을 대신해서 강남 신사들이 등장했는데 신사들이 요 부분은 나중에 신사계층 할 때 또 다시 얘기할게요. 자, 해체하는 이갑제 기능을 대신한 한창 신사들 중심으로 한초의 자율적인 질서를 유지해 갔고 그든 공예시장 요때 공예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들의 이익과 그든 그 지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예 실현에 의해 때로는 자기 이익을 억제하기도 했다. 독립복사 그리고 그다음 명말신사를 대표하는 정치 그룹으로 항촌의 자율적인 지배 기능을 중앙 정치에 반영하고자 했다. 그러다 보니까 분권 공치를 주장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들은 공적인 대변자면서 또 자기 이익을 좀 절제하면서 또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거고 동시에 물론 자기 이익도 그 안에서 인제 또 반영됐겠죠. 예. 자, 그다음에 주로 중소지주와 신흥공인가들 중심한 이게 뭐야? 출신이 그 독립의 방강세 투쟁에 이들 항저세 자기 주장했다. 이게 잠깐만요. 주로 중소지주와 신흥상공인 출신이 많은 예. 못하네. 나중에 다운판 낼 때 제가 시간 되면 이거 다 고쳐야 되는데 아우 저도 그냥 학교 생활하고 하니까 시간이 안 돼. 이 기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인데 정신이 팔려 가지고 이게 좀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한데 예전 교재를 계속 이렇게 개량해서 쓰다 보니까 좀 오타가 고쳐지지 않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내년에 한번 제가 어 기존의 어떤 정리 교재 좀 다 뭐냐 좀 새로 세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 자, 중소기업 신흥상공인과 상인 상공인 출신이 많은 독립의 어떤 강세 투쟁은 독립이죠? 예, 오타가 되는 번인데. 자, 반강세 투쟁은 이들 항중서에 자기 주장했다. 그래서 이 독립파 세력들이 유교를 이제 유학자이면서도 또 상인 출신이면서도 인제 상공 출신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집안 자체에서 이제 유학자도 있고 상공 출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또 민중들의 이익도 일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같이 대변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의식 같은 걸 내세우고 그리고 분권 공치를 내세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독립과 복사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농민반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때 후기 농민반란 중에 이자설이 난이 되게 유명하죠. 요거 예전에 기초에 두 번이나 나왔죠. 그래서 이자설이 난 때문에 명나라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제 명나라에 농민반란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농민반란은 그 밑에 인제 또 사회경제적 변화와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또 다음 시간에 강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